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이강인 팔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 지시 불이행 및 신체 능력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렌시아가 그를 이적시킨 것이라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렐레보는 9일 발렌시아를 이끌었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이 받은 비판 중 이강인의 자유계약 방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유망주였는데요. 2011년 뉴스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고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 바이아웃 8천만 유로 1130억 원을 설정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시즌 1군 팀으로 승격한 이강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간 61경기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며 점점 입지가 줄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선택은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갓 승격한 마요르카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었는데요. 이강인은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2021년도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9위로 시즌을 마쳤고 코파델 레이 9강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 상호합의 하에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팀을 맡자마자 이강인은 이적했는데요. 발렌시아는 마르쿠스 안드레 영입을 위해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결국 이강인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상호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강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FA로 풀어줬습니다. 2021년 여름 발렌시아는 재정 위기를 겪으며 주요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당시 이강인도 출전 시간을 원하며 이적을 원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논유럽 쿼터가 필요했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발렌시아는 안드레 등록을 위해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였던 이강인을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프런트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강인을 팔겠다고 말했고다면서 나는 놀랐고 그가 최고이므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렐레보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발렌시아 경영진에 의해 거부됐다. 또 거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발렌시아에서 보고받은 것이 사실과는 달랐다.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난 뒤 본격적으로 성인 무대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경기 조율 능력, 영향력 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 시즌 라리가 6골 6도움을 올리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 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쟁 끝에 이강인을 잡은 것은 PSG였습니다. 그는 PSG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이강인은 PSG 최고 에이스 킬리안 은바페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은바페에 이어 2위를 달리며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리그앙 공식 사무국은 이강인의 테크닉, 다재다능함, 결단력은 이미 그를 팬들과 라커룸 모두에서 인기 있는 선수로 만들었다라면서 PSG는 이강인의 존재로 인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엘리케 감독에게 유용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는 PSG와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2세 이강인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강인은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국가대표 스타 손흥민의 뒤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멍청한 발렌시아의 행보는 마요르카 이적 때에도 파리 생제르맹 이적 때에도 회자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전임 감독의 폭로로 다시 한번 스페인 매체들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강인 선수는 월클이 될 거라서 계속 발렌시아는 고통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싸죠. 멍청한 발렌시아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강인 선수도 인터뷰 시 마요르카로 오게 되면서 다음 이적 때에는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하는 게 목표라고 했었는데 이번 파리로 이적하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2분 바르콜라와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을 투입하며 경기장을 밟았습니다. 이강인은 그대로 파비안 대신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승행 티켓을 놓고 다툴 상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누르고 올라온 도르트문트입니다. PSG는 조별리그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결승 진출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강인도 생애 처음으로 UCL 준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그는 교체 투입으로 짧은 시간을 소화하며 큰 존재감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승리에 힘을 보태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강인은 추가 시간을 제외하고 약 13분을 소화하며 기회 창출 1회,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100%, 지상볼 경합 승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UCL 4강 무대에 오른 건 지난 2018년도 시즌 손흥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토너먼트에서 도르트문트, 맨체스터 시티, 아약스를 차례로 꺾으며 기적처럼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무릎 꿇으며 눈앞에서 트로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의 계보를 이으며 UCL 준결승에 진출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영표는 2004년도 시즌 에인트호번에서 박지성과 함께 4강 무대를 누볐습니다. 박지성은 이후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꾸준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애프터를 즐기며 환호하는 장면들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너무 신나 보인다. 가장 귀여워. B클럽에서 준결승 무대 진출한 거 너무 자랑스러워. 항상 옆에는 음바페가 있네. 단장님이랑 완전 친하네. 강인이가 기뻐하고 있어. 나도 기분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스 4강전은 도르트문트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일 새벽 4시에 독일 원정으로 1차전이 시작됩니다. 이후 5월 8일에는 파리에서 2차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꼭 결승 무대 밟고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